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다음 주 시작됩니다. 모집 정원의 70%를 수시를 통해 선발하는데 대응 방법 알아봅니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고 적성과 재능을 탐색해보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 아트피아 관장 선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성구청이 비공개와 무대응으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본부가 들어설 곳이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일대로 확정됐지만 이전 규모가 너무 작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전 7시를 기해서 대구와 경북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얇은 긴 소매 옷차림에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세찬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바람도 더 강해지면서 오전 6시에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됐습니다. 또 현재 곳곳으로 약하게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대구에는 5mm 안팎, 경북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나흘 동안 울릉도에는 4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린 가운데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든 바다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21도, 안동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 대구 27도, 안동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서풍에 의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수성 아트피아 관장 선임 과정에 불거진 특혜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투명한 선발을 강조했던 수성구청은 비공개와 무대응으로 일관해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구청장이 이사장인 수성문화재단은 수성아트피아 관장 공개 채용 계획을 통해 투명한 선발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회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하다 정보공개법 검토 후에야 공개했습니다. 면접위원은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언론계, 문화계, 법조계 인사, 수성구청 국장 등 모두 7명. 지난 17일 한 차례 면접을 통해 10명의 응시자 중 상위 2명을 추천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인 수성구청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한 김모 씨가 몇 년 전 다른 구청 문화회관 관장으로 재직 당시 2차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으며 도덕성과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지만 제대로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사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혹시 아셨는지? 이런 내용 몰랐습니다. 혹시 이런 보시긴 하셨는가요? 본 일은 없습니다. 처음 봅니다. 면접 시험 채점 항목에 청렴성과 도덕성을 앞세우고 동점일 경우 역시 도덕성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해 놓고도 몰랐거나 무시한 겁니다. 더구나 김 씨가 대구 지역 국회의원의 친인척이라는 게 알려지며 내정설까지 불거졌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예, 아니 곤란한 건 없고 다 보도가 다 됐는데 뭐. 감사시 지적됐던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우리 저 상임이사가 다 답변했죠.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수성구청 관계자들은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거나 즉답을 회피하며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 아트피아 관장으로 선임된 김 씨는 가까운 친인척이 국회의원인 것은 맞지만 공모 과정에 알리지 않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과거 감사 지적 사항은 도덕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다음 주 시작됩니다. 모집 정원의 70%를 수시에서 선발하는데 코앞으로 다가온 수시 모집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정원 가운데 약 70%가 수시에서 선발됩니다. 이 가운데 내신 위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의 39.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학생부 종합 20.3%, 논술 4.2%, 실기 5% 등입니다. 수험생들은 내신과 비교과 영역을 두고 유리한 전형을 찾기 위한 막바지 상담에 한창입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옆에서 먼저 합격 난다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정시 준비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수시에서는 내신 등급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평가에 비해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일수록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신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간혹 간다 할지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원하는 편입니다. 수시의 비중이 커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정시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원서를 쓰는 모습을 보고 많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가짐대로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이 임박한 가운데 2달 남짓 남은 수능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 최저 학력 기준으로도 쓰이는 만큼 끝까지 집중력 있게 학습 방법을 유지할 것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적성과 재능을 탐색해보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데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범학교 지정으로 3년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포항의 한 중학교입니다. 수학 수업은 생활 속 물건 속에서 도형을 찾고 그 물건이 왜 그렇게 생겼을까를 고민해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조사해온 도형은 V입니다. 여기 보시면 둥근 걸 알 수 있고요. 국어 수업은 더 특이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를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수업을 통해 친구의 다른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표현력과 발표력이 길러집니다.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에서만 가능한 융합형 수업입니다. 특히 시험에서 해방된 학생들의 표정은 무척 밝습니다. 이 학교에서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뒤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교 생활 만족도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배운다면 답이 뭐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아이는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겠죠. 자유학기제는 오전에는 일반 교과를 배우고 오후에는 현장 체험 등 자유학기 활동을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없애는 대신에 학생들의 과제 수행 능력이나 특기 적성 등을 평가해 생활기록부에 담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수업을 평가해 개인별 성취도를 서술형으로 입력하고 수업도 개발해야 하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량은 예전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예산 부족에 따른 체험의 질적 문제와 함께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일선학원의 돈 없는 마케팅도 문제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대학교, 인류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면 자유학기제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 적성이 뭔지에 따라서 진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충분한 진로 탐색이 가능한 인프라 확보와 교사들끼리 수업 노하우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보완 과제로 꼽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2월 안동 예천 신도시로 이전한 뒤 비어있는 경상북도의 옛 산격동 청사를 대구시가 시청 별관으로 임시 사용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이전합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부서들을 한 곳으로 모아 대구시 제2청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격동 옛 경북도청 본관에서 막바지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무실 벽을 허물어 사무 공간을 넓혔고 때 묻은 벽지와 바닥은 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2개월간의 공사로 경상북도 도청으로 사용하던 흔적은 사라지고 대구시청 별관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 이전을 하는데 이사 물량만 5톤 트럭 323대 분량에 이릅니다. 산격동 시청 별관으로 옮겨갈 부서는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창조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도시재창조국 등 2본부 4국 36개 과로 근무인원은 대구시 직원의 절반가량인 810여 명에 이릅니다. 중구청과 호수빌딩, 동아빌딩 등 시청 근처에 흩어져 더부살이를 하던 경제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한 곳에 경제 관련 부서가 모임으로 해서 그 직원들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구시는 민원실을 설치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경제부시장이 상주하는 등 시청 별관이 제2청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제 관련 부서가 이제 도청 쪽에 별관으로 해서 집중화됨으로써 시민들도 거기서 민원을 처리하기에 굉장히 쉽고요.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지 이제 6개월. 옛 경북도청 부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도청이 옮겨가고 난 뒤 주변 상권은 사실상 죽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9월부터 시청 직원들이 옮겨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주변의 한 식당. 한 테이블만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을 뿐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 2월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 신청사로 옮겨간 뒤 식당 매출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준이 어딨노? 영 없지. 그거 보고 장사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 뭐 수준이 밥 먹나 어디. 다른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종업원 2명을 고용했던 식당은 손님이 확 줄면서 종업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나마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옛 도청 건물을 별관으로 쓴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옮겨오는 시청 직원은 800명 정도로 과연 상권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옮겨간 경북도청과 교육청 직원 2천여 명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내 식당이 많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지. 그걸 대해서 800명 온다 해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힘들어. 경기는 안 좋은데 주변 땅값과 집값은 도청 이전터 개발 기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비싼 값에 사려고 해도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도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경북 일원에서나 대구시 일원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권은 죽고 부동산 가격만 급등한 옛 도청 자리. 대구시청 별관이 자리 잡고 나면 조금이라도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동해안 발전본부도 이전합니다. 새로 들어설 곳이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일대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전 규모가 너무 작아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기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려 임시 사무실이라도 얻어서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일대 경제자유구역에 동해안 발전본부가 들어섭니다. 용지 면적은 3만 3천여 제곱미터로 현 청사의 60% 정도. 그런데 옮겨올 부서는 동해안 발전본부 산하 4개 과와 에너지와 민원부서를 포함해 모두 6개 과의 90여 명 규모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안 가운데 1안으로 2안은 기능을 확대한 200명, 그리고 3안은 유관 기관까지 포함한 420명입니다. 동남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4만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규모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동부의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기도 너무 늦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18년 말 새 건물을 지어 입주한다는 계획이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2년 4개월,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 또한 길어집니다. 고수온에 따른 물고기 폐사와 적조, 해일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수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임시 청사라도 얻어 초기에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관계 해당 부서는 포항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구비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하고 동해안 발전본부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도청 이전에 소외된 동해안 지역, 후속 조치라도 빨리 이루어져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문경이 최근 교통시설이 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자 귀농 귀촌 인구와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도농교류센터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해 농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절습 좋기로 소문난 김용사가 있는 운달산 자락 아래 폐교가 도농교류센터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운동장은 캠핑장과 다양한 체험시설로 변신했고 교실은 숙박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찜질방을 갖춘 건강관리실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맡아 도시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문경 큰사람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기 위해선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 번 지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관리해가면서 홍보도 하고 대도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 창출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미자로 유명한 동로면에도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용객 증가로 활기를 띠고 있고 도자기로 유명한 문경읍 관음리와 농안면 군기관역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여름에는 주말에는 이미 숙박이 다 되고 체험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이 농촌 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경의 올 상반기 귀농 귀촌은 292가구 428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가 늘었고 관광객도 700만 명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농촌 체험과 생태자원, 마을마다 특색을 더한 농촌 살리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값은 평균 0.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성구가 0.08% 내려 가장 많이 내렸고 달성군 0.05%, 달서구 0.05% 내렸고 남구는 0.08%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가는 평균 0.1% 내렸습니다. 앞으로 대구 아파트값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 시장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 수성구 두산 위브더 제니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아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범어내거리 지하통로 및 범어도서관 건립비용 77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피아재는 지난 2013년 1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부당한 압력으로 범어내거리 지하도로 및 범어도서관을 기부 체납했다며 건립비용을 돌려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김천시청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천 시민들의 대사드 투쟁이 본격화됩니다. 사드 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투쟁위 의장단과 김천시장, 시의회 의장 등이 여야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국방부 앞에서 시민 300여 명이 집회를 갖고 국방부 장관 퇴진 및 사드 철회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또 사드 투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김천역 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한 달 동안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8월 막바지 잇따라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넥센과의 시즌 13차전에서 삼성은 선발 차우찬이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고 타선에선 이승엽의 결승타와 4타수 4안타를 기록한 백상원의 활약에 힘입어 3위 넥센을 8대1로 잡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플란데와 박주현을 각각 선발로 예고한 두 팀은 오늘 저녁 대구에서 또다시 맞대결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오후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내일부터 대구국제공항에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를 오가는 전기 노선이 동시에 취항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내일부터 대구와 일본 도쿄를 오가는 전기 노선이 개설되는데 티웨이 항공이 매일 오전 11시에 대구를 출발하고 오후 2시 10분에 도쿄를 출발해서 대구로 오는 항공기를 띄웁니다.
또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이 내일부터 대구와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동시에 새로 띄울 예정입니다. 또 지난 2007년 10월 KTX 개통으로 없어졌던 대구 김포 노선도 모레부터 새로 생기는 등 대구 국제공항 노선이 더욱 다양해집니다. 오늘 아침 얇은 긴 소매 옷차림에 우산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찬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바람도 더 강하게 불면서 오전 6시에기에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현재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약하게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대구에는 5mm 안팎, 경북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경북 남서 내륙 지역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시작하는 가운데 낮 기온 22도에서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8도고요.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 22도, 포항 27도 예상되고요.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